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경제TV 와원의 파트너 홍우진입니다. 자, 우리 오늘 또 공부해봐야죠. 네, 오늘 한번 내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봤어요. 그죠? 이평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 일단 이동평균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세를 알 수 있는 그런 지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그 5일선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다음에 21선 이거를 이제 왜 황금선이라고 말씀드리는지, 지난 시간에 뭐 한미반도체 아니면 뭐 HLB 이런 것들로 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21선을 타고 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설령 이탈한다 하더라도 회복이 또 빨리 21선으로 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뭔가 잘 캐치해 봐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도 좀 드렸죠. 자, 그다음 뭐 61선, 수급선, 뭐 121선 뭐 이런 거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정배열은 뭔지, 그다음에 역배열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또 이야기 나눠볼 내용은 뭐냐 한번 좀 볼 텐데, 오늘은 이제 골든 크로스, 뭐 데드 크로스, 그다음에 지금 어떤 그 저항,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이평선에서의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골든 크로스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볼 건데요. 지금 이렇게 지금 보시면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경우, 그러니까 결국 밑에서 위로 뚫는 거 있죠. 밑에서 위로 뚫는 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골든 크로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상 이제 뚫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이거는 좋은 어떤 매수 시그널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일단은 지금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 신호로 해석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케이스가 또 골든 크로스냐, 이것도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근데, 이게 조금 그렇긴 해요. 조금 그렇긴 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요 내용이 또 틀린 건 아니죠. 요 내용이 이제 또 틀린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또 상황에 따라, 주식은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상황에 따라 해석이 조금 변화될 수 있다. 아무튼 오늘은 일반적인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요것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케이스가 이제 그 골든 크로스가 이제 나게 되는 건지 우리가 좀 봐야 될 텐데, 지금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보면 뭐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수, 어떤 이제 지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뭐 코스닥 지수예요. 코스닥 지수인데 요게 지금 뭐 작년 1월 달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것들 코스닥 지수. 그럼 뭐 이게 지금 보면 이렇게 위로 뚫고 올라가는 거 있죠.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거. 요것들을 우리가 이제 골든 크로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골든 크로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렇게 또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깨고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예, 요거 이제 데드 크로스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지금 요렇게 보시면은 쭉 가던 지수가 급격하게 또 밑으로 깨고 내려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또 역시 데드 크로스다라고 지금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어떤 흐름들이 결국에는 이제 그런 어떤 골든 크로스냐 데드 크로스냐에 대한 어떤 의미를 좀 갖는데, 일단은 뭐 골든 크로스부터 먼저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찾아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은 그동안에 이렇게 하락하던 주가가, 밑에서 뚫고 올라가요. 근데 이제 그 뚫고 올라가는데 첫 번째는 어디? 5일선에 대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는 21선에 대해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죠. 뭐 요렇게 지금 해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평선을 어디 뭐 21선 뚫었냐, 아니면 5일선을 역배열 상태인데 강하게 뚫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뭐 장기평선 뭐 481선이든 뭐 241선이든 장기평선을 뚫고 올라가느냐, 이제 요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의미들이 우리가 이제 다 있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골든 크로스라는 거는 결국에는 요런 식으로 또 보시면 어때요? 역배열에서 이렇게 내려오던 주가는 다시 또 위로 강하게 21선 골든 크로스로 돌파를 하게 되는 상황들이 지금 만들어진다. 그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 그런 어떤 그 이론적인 부분들이 골든 크로스냐 아니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전 적용도 지금 방금 보여드린 것도 그거예요. 실전 적용을 해드린 건데, 중요한 건 요렇게
한번 이평선이 골든크로스가 나고 난 뒤에 21선 지지받고 들어갈 건지 아니면 우리가 뚫을 때 지금 매수를 할 건지 약간 이제 그런 어떤 포인트들은 조금 원하는 포인트들은 다를 거예요. 정답은 없어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 내가 이제 어떻게 어떤 자리에서 움직이는 게 내가 확률이 높을 거냐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식은 항상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보면은 뭐 우리 얼마 전에 또 매매했던 종목 중에 한미 반도체가 있죠. 한미 반도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요때 이제 상한가 안착을 할 때 우리가 매수를 했는데 사실상 요거는 지금 보면은 이평선이 밑에 조금 깔려 있었잖아요. 그죠? 밑에 선이 좀 깔려 있고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수렴돼 있다. 한쪽 점에 수렴돼 있다. 아니면 지금 이평선을 어떻게 좀 밀집해 놨다. 모아놨다. 이제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데 결국에는 밑에서 요거는 위로 뚫릴 때 5일선을 위로 뚫릴 때 우리가 요거를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굳이 따지고 보면 골든크로스의 어떤 전략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떤 특정 위치 왜 결국에는 이제 박스권 상단이 뚫을 때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한 것도 이제 맞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어떤 그런 의미도 좀 갖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또 상한가에 그거 한 종목이 있죠. 상한가에 이제 그 올라온 종목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것도 좀 근데 비슷하긴 해요. 사실상 비슷한데 이것도 뚫을 때. 그래서 어떤 특정한 구간들을 우리가 이제 돌파 시도. 특히 이제 돌파가 될 때 골든크로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ISC 같은 경우도 현재는 어때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은 제가 여기서 시그널에 포착하고 나서 저희 회원분들께 요 자리에서 문자를 드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요렇게 지금 역별 상태에서 21선 골든크로스가 났을 때 골든크로스가 났을 때 요걸 지금 제가 이용을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역별인 상태에서 정배열로 넘어갈 때 이제 그런 어떤 초입의 흐름일 자체가 당연히 밑에서 위로 뚫어야만 뭐가 됩니까? 당연히 정배열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넘어가는 그런 그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박스권이 지지가 되고 아니면 어떤 패턴을 좀 보여주는데 그게 이제 박스권이고 역배열의 상태에서 정배열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 근데 이제 이것도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좀 뭔가 흐름이 약해 보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골든크로스 아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골든크로스가 맞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안착을 시켜놓고 여기서 이틀 정도 한번 또 지지받고 여기서 딱 뭐예요? 꼬리가 좀 달리는 조정받고 꼬리가 달리는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저는 이제 이때 이제 진입을 한 거죠. 예. 왜? 이거는 한번 뚫거나 돌파 시도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돌파 시도 자체는 뭐다? 적어도 뭐 9만 원 라인까지 아니면 뚫은다면 그 이상 이제 그렇게 좀 봤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케이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골든크로스고. 실전에서 우리가 써먹었던 것들 아니면 지금 누가 봐도 딱 보기가 좀 쉬운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제 활용도가 좀 높은 건데 여기서도 지금 마찬가지죠. VT도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평선들이 다들 좀 모여 있어요. 그죠? 이평선들이 이제 다들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평선들이 이제 모여 있는데 어찌됐건 역배열인 상태에서 정배열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초입 구간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은 어떻게 뚫었을 때 요런 구간들 요렇게 진행이 되고 또 안착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럴 때는 진짜 의미 있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요럴 때. 그래서 요것도 이제 골든크로스 되고 지지받고 제가 요때 사인 드렸잖아요. 그죠? 예, 16,000원대, 17,000원 초반. 그래서 지금 얼마까지? 2만 원 라인까지 그냥 시수가 어렵지만 어떻게 뚫어내는 아니면 돌파시도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펼쳐졌었다. 그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일단은 뭐 골든크로스에 대한 의미는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평선을 상향 돌파하는 경우 이렇게 뚫어낼 때 이제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뚫어내는 힘이 거래가 실리면서 우리가 이제 거래가 이제 실리면서 뚫어버리는 케이스들도 당연히 있으니까 이제 그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힘없이 뚫고 안착을 하든 힘있게 뚫든 둘 다 골든크로스는 맞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데드 크로스는 이제 그 반대죠.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하향 돌파하는 경우. 그러니까 하향 돌파라는 건 밑으로 깨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은 주가가 어떻게 약세를 보일 수 있으니 우리가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실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떤 이론을 좀 배웠을 때 이게 이거에 해당하는 게 맞나요라고 여러분들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그거에 맞는데 맞더라도 내가 얼마만큼 자신감 있게 매매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게 가장 관건이거든요, 사실상. 자, 지금 보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잠깐만요. 지금 봤을 때는 뭐 요런 거죠. 요런 거. 요런 부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탁 SK 오션플랜트 여기 지금 딱 보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여기서 지금 21선에 대한 어떤 안착이 일어났죠. 21선 돌파가 됐고 여기서 지금 보면 요 초록 색깔 선이 61선 이평선입니다. 근데 61선 우리가 요거를 뭐라고 합니까? 골든 크로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이제 골든이에요. 이제 여기서 밑에서 뚫고 나서 더 가다가 장기 평선에서 어떻게 돼요? 쌍봉, 우리 쌍봉 얼마 전에 배웠죠. 여기서 지금 쌍봉이 만들어지고 고점을 못 넘어가니까 주가가 어떻게 힘이 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장기 평선이 무거운 자리가 위에 어떻게 떡하고 버티고 있으니까 이게 옆 밑에서 올라가서 반등 시도를 하는 건 좋은데 걸리는 자리들이 많아. 그러니까 역배열 같은 경우는 걸리는 자리들이 많다라는 거. 그게 현재로서는 우리가 실전에서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또 어떻게 돼요? 못 뚫으니까 주가는 요렇게 밀리는데 지금 보면 지난번에 골든크로스 났던 이평선이 어딥니까? 61선이었잖아요. 여기서 지금 딱 보시면은 61선을 어떻게 밑으로 깨고 음봉이 길게 내려온다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데드크로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항이었던 자리를 뚫었으니까 주가는 더 올라가는데 이번에서는 그 위치를 어떻게 밑으로 깨고 내려오니까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 다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레벨 다운이 됐다. 이제 이렇게 지금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따 또 이 SK 오션플랜트가 예시로 나오겠지만 사실상 이런 어떤 데드나 골드에 대한 의미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파라다이스도 한번 좀 보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 지난번에 우리가 갭을 좀 배웠잖아요. 여기는 요게 이제 회색 선이 요게 지금 121선이에요. 121선. 그러면 요거를 지금 밑에서 어떻게 뻥 하고 뚫은 거죠. 요렇게. 그럼 요거를 이제 봉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갭이라는 거는 빈자리긴 하지만 어차피 그거는 매수세를 의미하고 강한 어떤 흐름을 보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 뻥하고 이제 뚫어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횡보하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밑으로 지금 깨지었고, 그래도 역시나 횡보.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데드크로스가 났죠. 그죠? 음봉에 데드크로스가 나니까 줄줄 흘러내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양봉이 힘이 좋은 봉이기 때문에 일단은 위로 뚫었으면은 횡보 보이다가 또 가야 되거든요. 근데 또 가야 되는데 못 가면 어떻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 있죠. 갈 자리 가야 되고 못 갈 자리 그러니까 빠질 자리 안 빠지면 주가는 어떻게 올라가는 거고 갈 자리 못 가면 주가는 빠진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지금 이게 힘 있는 양봉이 들어왔기 때문에 횡보 보이고 매물 소화를 하고 올려쳐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어떻게 더 흘러내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케이스는 결국 뭐예요? 갈 자리를 못 가면 주가가 이제 빠지고 결국엔 나중에는 이 지금 양봉이 위치도 어떻게 장악당하고 마니까 주가가 이제 흘러내리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발생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은 요런 어떤 음봉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데드크로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는 또 다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밑에서 21선 골든크로스, 그 다음에 지지받고 또 다시 121선 골든크로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거는 뭐다? 요 데드크로스다라는 거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평선의 지지와 저항인데 제가 이거는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던 내용이랑 살짝 겹치는 건 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평선의 지지를 받든 아니면 이평선 위에서 놀든 지지선의 의미는 어떤 것들을 갖느냐.
그 지지되는 캔들은 어떤 것들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건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일단 지금 자, 주가와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있어요. 주가가 이렇게 여기서 골든크로스가 났어. 근데 그 이평선에 타고 가는 것들 있죠. 이렇게 타고 가는 거. 그거를 우리가 지금 그냥 지지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저항받는 거. 빠지다가 어떻게 이평선에 부딪히는 것들 있죠. 계속 부딪혀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저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또 실전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또 적용을 시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평선이라는 게 우리가 사실 이런 것들로 보면은 굉장히 좀 활용도가 높고 우리가 사실상 현실에서 많이 쓰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쓰인다.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저는 좀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요거를 이제 어떤 그 패턴을 보기까지에는 시간이 좀 걸리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한번 좀 볼게요. 요렇게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아까 부딪혀서 빠진다라는 이제 표현을 썼죠. 딱 요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요런 차트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딱 여기 보면 양봉으로 어떻게 해요? 안착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지없이 그 다음에 또 밀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별인 상태에서는 사실 섣불리 그 이평선에 건드려졌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무조건 지지받았어라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이게 흐름이 좀 더 연장되는지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울기가 가파르게 내려오는 이평선은 약간 플랫하게 누워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 올라갔다가 빠지고 이렇게 바닥을 잡고 이렇게 바닥을 잡고 여기서 이제 다진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급하게 내려올 때는 한번 그 자리가 뚫렸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안착해주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뭐야? 저항받았던 그림이 딱 지금은 요런 케이스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런 케이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보죠. 자, 보겠습니다. 지금 요렇게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그래서 첫 스타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잘 가던 주가, 요거 이제 JYP 주가의 흐름인데 잘 가던 주가가 요렇게 양봉 한번 떴어요. 그 다음에 음봉 내려오고 또 올라가다 또 빠졌는데 21선이 깨졌죠. 그 다음에 지금 한 번 더 흘러내렸어. 근데 여기서 결국 21선 안착을 못한 그런 그림이죠. 21선 안착을 못하고 한 번 더 밀었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눈치챌 건 있어요. 21선이 저항이구나. 그죠? 왜? 기본적으로 여기서 박스권을 그린 다음에 21선 돌파가 시도가 나타났었는데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흘러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21선이 저항이다. 그럼 21선은 무조건 뚫어야만 안착을 시켜야만 얘는 뭐다? 추세를 돌릴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건데 아무튼 보면 21선 돌파 못하고 흘러내리고 또 다시 21선에 대한 돌파 시도가 나타나죠 여기서. 근데 여기서 또 음봉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맞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맞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러면 맞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요럴 때는 사실 관심은 필요해요. 설령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근데 내가 확실하게 이게 안착이다라는 어떤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더 열어놓을 필요는 있어요. 근데 지금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위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볼 때 이평선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주가의 자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만 원짜리가 저항이 세다. 그러면 10만 원이 안착이 돼야만 돌릴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근데 이평선에 대한 기준에서는 계속 돌파 시도 안착 시도가 나타났는데 가격권으로 봤을 때는 이 자리를 어떻게 탈환을 못하니까 흘러내리는 거죠. 여기서 또 다시 그다음에 21선 또 부딪히죠. 그다음에 또 돌파 시도 나오지만 또 부딪히고 돌파 시도 나오지만 또 부딪히고 또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지금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금 본 게 결국 뭐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 내용이에요. 어떤 것들이 저항을 받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지지받고 있는 건지. 지지받고 있는 거는 사실상 또 명확한 거는 굉장히 또 쉽긴 쉬워요. 쉽긴 쉽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전에서 좀 적용시킬 때는 온갖 상상을 또 많이 하게 되니까 그게 좀 문제긴 해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HLB 같은 경우는 지지받았네 또 가고 지지받았네 또 가고 또 지지받았네 또 가고 여기서만 지금 보면은 3번 자리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또 볼 수 있겠어. 왜? 고점 자리를 지금 이탈했다가 다시 안착은 시켰거든. 그러면 눌렸다가 안착시켰으니까 이때는 매수해야지 라는 게 흐름상으로는 맞는데 실전에서는 이게 또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요. 많이 오른 경우에는 야 이거 조정 좀 크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의구심이 또 생겨버려요.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하다 보면. 그래서 약간 그런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다만 그런 것들을 조금 깨고 내가 한 주, 두 주라도 몇 주라도 연습을 해봐야만 이게 내 걸로 여러분들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 이제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되는 게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그런 유형을 제가 지금 간단히나마 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상 중요한 거는 우리 지지 저항 자리 지지받으면 저항까지 가고 저항받으면 지선까지 내려오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한쪽으로 센 거예요. 지지받았는데 저항까지 못 가면 그 흐름은 그렇게 강하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저항받았는데 지지선까지 안 빠지면 이거는 지지력이 은근히 강해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어떤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튼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드렸던 거는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 그래서 특정히 어떤 의미 있는 가격대 이것도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평선 기준에선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일선이 11선 돌파하거나 5일선이 21선 돌파하거나 이것도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뚫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다만 이제 힘있게 뚫을 거냐 아니면은 조금 힘은 없지만 확실하게 안착시키는 그림으로 갈 거냐 두 가지 어떤 것들이 돼도 사실 크게 차이는 없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실전에서 좀 적용시켜 봤던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께 간단하게나마 좀 소개를 시켜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실전에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체크하고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고생들 좀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내용 이 정도까지 좀 마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시장은 상당히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요즘 시장 자체가 계속 뭐 주시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누구는 또 기회를 잡고 누구는 또 위기가 될 수 있고 하지만 나는 그거를 또 기회를 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그런 고민들 또 해보시고 하시다 보면 나중에 그게 결국 내 어떤 큰 자산이 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 성투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어떤 확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는 오늘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